네, 안녕하세요. 인터뷰한 시승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정성일 선생님하고 정성일 평론가님 우연히 만났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때 뭐 그 옆에 임명환 감독님이 계셨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또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궁금해 죽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분은 네, 김기덕 감독님, 요즘 약간 논란도 있고 해서 그냥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뭐, 그분 뭐 영화 자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날 또 재밌었던 게, 그 전에 이제 뭐 김기덕 감독님이랑 잘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뭐 혹시 술자리 있으면 불러달라고 미리 이제 여기 문을 띄워놨었는데, 술자리가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급히 다른 데 술 한잔 먹다 갔는데, 그냥 팬이라고 하면 근거가 없죠. 신해철 씨처럼 뭐 갑자기 내 노래 한번 불러봐 이러면 또 갑자기 당황해갖고 뭐 저기 할 수도 없고, 내 영화 대사를 얘기해봐 뭐 이럴 때 뭐 당황해서 어버버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뭐 김기덕 감독님이 영화 DVD나 비디오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가 빠진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제 중고 DVD 그 파는 데를 가갖고 그분 DVD 3개를 샀습니다. 그날 우연히. 근데 팬이라고 왔는데 그걸 꺼내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진짜 팬이구나.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DVD에 사인도 받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김재분 감독님으로 인해 탄생한 이 책에서 봉준호 감독님 인터뷰한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이때는 봉준호 감독님이 괴물 후반 작업을 할 때였습니다. 플란다스의 개하고 살인의 추억을 찍고 3번째 영화를 개봉하려는데, 그때만 해도 이분이 이제 한국 영화의 현재는 박찬욱 감독이고 한국 영화의 미래는 봉준호 감독이다, 뭐 이런 기대를 받았던 감독님이신데요. 근데 그게 뭐 미래는 알 수 없는 일인데, 결국은 이분이 칸에 이어 아카데미까지 받을 정도의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장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제 한국 감독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틀리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려고 다시 이제 이 책을 봤는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면 괴물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이라고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분한테 어떤 질문을 드려도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고, 그 영화 어떤 장면은 어떤 의도였냐고 말씀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하시고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요. 3시간 정도씩 2번, 6시간 정도는 인터뷰인데 거의 이제 버릴 게 없는 500매짜리 원고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와, 이분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좀 부끄러운 부분도 많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봉준호 감독 정도 되면 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라는 좀 후회가 들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에 아마 봉준호 감독님의 그 심정을 길게 얘기할 수 있었던 또 인터뷰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뭐 지금도 의미가 있는 인터뷰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봉준호 감독님 영화의 미덕은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배우들의 앙상블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뭐 오지혜 배우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제 배우 입장에서도 살인의 추억은 아마 배우 앙상블이 가장 좋은 영화 중 한 편 아니냐, 거의 뭐 최고의 앙상블을 보여준 영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실제로 이번에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데도 가장 큰 요소를 꼽을 때는 이제 봉준호 감독의 어떤 매력과 그 배우들의 앙상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짐작하기 시작한 게, 그 배우 조합에서, 그 미국 배우 조합에서 파티를 하는데 기생충 배우들이 참여하니까 그 세계적인 스타들이 사진을 같이 찍으려고 막 찾아오고 이랬던 모습들에서 이거 뭔가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NBA나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선수 노조나 이제 선수들의 힘이 워낙 세졌고, 미국도 배우들의 힘이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 배우들이 그만큼 또 관심을 가져주면 산업에서도 이거는 뭔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봉준호 감독님이 왜 이렇게 배우들이 연기를 잘 끌어내고 앙상블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할 때는 살인의 추억까지 나왔을 장면이고 이제 괴물을 찍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살인의 추억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오디션을 490번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짧은 오디션이 아니고 배우들을 불러가지고 모아놓고
그 배우들을 테스트한 오디션이 아니고 어떤 역할에 맞는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굉장한 긴 테스트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황정민 배우가 백광호 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범인으로, 처음에 이제 범인으로 오해받아갖고 저기에서 향수기 하는 일이죠. 그 배우, 박노식 씨가 했던 그 역할을 황정민 배우가 욕심을 내서 그때 워낙 그 전서부터도 연극계에서 굉장히 연기 잘한다고 소문이 났었고 이런 배우라 같이 불러가지고 오디션을 하면서 꽤 길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역 하나하나에도 그렇게 공을 들인 거죠. 꽤 길게 하면서 처음에 이제 자기 동네 형 역할을 하면서 막 같이 리허설하고 막 같이 연기 연습을 하는데 너무 이제 몰입해가지고 그 황정민 배우의 그 만지면 안 될 부분까지 만지는 그런 일도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게 재밌었고요. 근데 왜 그분을 캐스팅을 안 했냐 그랬을 때 이제 그 역할은 하고 이분이 너무 연기를 잘하고 이러는데 너무 이제 아무래도 그쪽은 좀 약간 바보 역할이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잘생겼고 눈빛이 안정돼 있어서 그 역할에는 저격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거절을 하시고 좀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오래 같이 이제 테스트도 하고 있는데 이제 역할을 못 드리니까. 근데 이분이 잘 되셨잖아요. 황정배우. 뭐 그래 잘 되셔서 너무 지금 마음 편하다고. 뭐 잘 안 되셨으면 옛날에 그때 그 역할을 맡았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배우들을 찾아다니면서 보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보니까 이제 프란다스 이게 찍으시기 전에도 그 변희봉 선생님을 찾아뵙고 그때 뭐 가든 호텔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이제 변희봉 선생님은 그때 영화를 많이 안 하셨고 그래서 거절하려고 나오셨는데 봉준호 감독님이 옛날에 그 수사반장 범인으로 나오셔가지고 뭐 이런 이렇게 하셨죠. 뭐 이렇게 막 흉내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런 장면도 기억을 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마음이 이제 바뀌셔가지고 그 프란다이스에게 출연하셨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혼자 이제 6분짜리 롱테이크에서 혼자 얘기하는 그 수희 아저씨인데 뭐 그 지하실에서 개도 끓여 먹고 이런 역할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고 6분짜리 얘기를 하는데 그 보일러 김씨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그 영화 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그 되게 유명한 장면에서 보일러 돈다잉 뭐 이런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적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너무 즐거웠더라는 거예요. 감독으로서. 그거 6분을 어떻게 혼자 하시지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영화가 흥행에는 크게 성공하지 않아가지고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게 이제 영화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좋은 영화 찾아보니까 이제 변희봉 선생님이 영화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감독님들도 이제 변희봉 선생님한테 출연을 요청하시기도 하고 또 본인의 영화에도 살인적 괴물 다 나오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또 중요한 배우로 또 자리매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봉준호 감독님 노력이 또 한 좋은 배우를 탄생시키는 부분이 되기도 했고요. 살인의 추억에서 그 박해일 씨가 맡았던 박형규죠.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박형규 역도 그 전에 박해일 씨가 했던 1990 몇 년도 했던 청춘 애찬이라는 연극이 있었는데 그 연극이 그 소위 선수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연극이었습니다. 연기 너무 잘한다. 그 배우들 연기 너무 잘하고 그래서 한번 가서 봐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대학교 1년 후배가 이제 신성희 선생님 아들 그 강석현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형 저거 한번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저도 봤던 기억이 있을 정도의 작품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봉준호 감독이 캐스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전에도 박해일 씨가 작품을 하긴 했지만 대중들한테 가장 배우로서 각인시키고 시작을 알렸던 작품이 그 살인의 추억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빛을 발한 게 아닌가. 그러기다 또 심지어 그 작품에서 이제 송강호 씨가 주인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송강호 씨가 얘기하기를 설경구한테 박하사탕이 있다면 나한테는 살인의 추억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인연이 또 어떻게 됐냐 이렇게 그 전에 인터뷰를 이제 보니까 어떤 영화 모텔 선인장인가 하는 영화에 조감독을 할 때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오디션을 봤나 봅니다. 근데 이게 그 송강호 배우가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나 봐요. 이게 오디션에 떨어졌는데 뭐 오디션에 떨어졌다고 연락을 해주거나 이런 경우는 뭐 워낙 많이 이제 참여하니까. 근데 봉준호 감독님이 송강호 배우한테 연락을 해서 그때 좀 아깝게 떨어지셨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혹시 내가 작품을 하게 되면 꼭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송강호 배우도 기억을 해둔 거죠. 저 사람이 나중에 데뷔를 하면 같이 작품을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송강호 배우는 워낙 이제 핫한 배우로 캐스팅하기 어려운 배우인데 이제 그 기억 때문에 이제
살인의 추억에 참여하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또 본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됐던 영화가 됐고요. 그 이후로 인터뷰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봉준호 감독님의 인터뷰들이나 아니면 기사들을 보게 되니까요. 근데 제가 좀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하나가 독립영화 감독 중에 박석영 감독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들꽃, 스틸플라워, 제꽃 뭐 이런 작품들을 만드신 분인데 바람의 언덕 이런 작품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독립영화들을 작은 영화들은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굉장히 지금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태프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봉준호 감독님한테 한번 얘기해보지. 그렇게 농담처럼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럼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연락을 해보자. 근데 그게 2017년이니까 봉준호 감독이 어마어마하게 바쁘실 때죠.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하겠다고. 그때 감독과의 대화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왜 그러셨냐 알아봤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전에 스틸플라워라는 영화를 보신 거죠. 그때 이제 정하담이라는 배우가 거의 원톱 배우로 나오는데 자그마한 체구의 여배우인데 그 영화를 어마어마한 힘으로 끌고 갑니다. 그거를 보면서 봉준호 감독님이 뭐 이런 영화를 만든 감독이라면 내가 참여해서 같이 내가 얘기도 하고 궁금하니까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GV를 참여하지. 근데 깜짝 놀란 거죠. 그분 바빠갖고 섭외가 안 되는 분인데. 근데 이제 그 제꽃 GV를 하고 그 제꽃에 나온 배우가 이제 그 박명훈 배우라고 나중에 이제 기생충의 지하실의 남자, 리스펙트 하는 그 남자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꽂힌 거죠. 이 사람 정말 술 취한 얘기 세계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의 어떤 그런 매력을 보고 이제 내가 나중에 영화에 캐스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신의 한 수가 됐던 적이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참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그런 그 정도 이제 거장이 되면 배우들 불러서 한번 이렇게 와서 당신의 매력을 보여줘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본인이 굉장히 계속 관심을 갖고 연극이든 독립영화든 이런 걸 관심을 갖고 배우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거기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게 서로 이제 영화를 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동료의식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배우들의 앙상블이 가장 뛰어난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흐뭇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이런 또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근데 전 봉준호 감독님이 아카데미상을 받는 과정에서 했던 태도들을 우리가 좀 외교나 이런 거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분이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막 요즘 이제 아카데미상도 어떤 로비나 홍보나 이런 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외국의 영화들에 비해서는 자본도 딸리고 로비력이 딸릴 수밖에 없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봉준호 감독의 캐릭터와 배우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영화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미국 매체하고 인터뷰할 때 이분이 아카데미? 로컬 영화제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좀 화가 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로컬 영화제? 야 내가 너한테 나중에 상 주고 만다 이런 오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야 이걸 왜 우리를 무시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 어릴 때부터 영어를 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병원에 데려가서 혀를 수술한다든지 그런 엽기적인 행동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야지 봐주지 영어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켜봐 주지 않거든요. 실력 없는데 이 사람이 영어 잘한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지. 근데 실력 없으면 이 사람이 영어 아무리 후지게 해도 이 사람 뭔 얘기하나라고 이제 들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시상식에 올라가서도 이분이 자기가 영어 어느 정도 하실 줄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 안 하시고 통역을 맡겨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통역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전달하고 그리고 시상식에 올라갈 때 자기 키워드 한 1000마디만 생각하고 올라가신다고 하더라고요. 1000마디만 생각하고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통역을 하는 동안 다음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 말을 통역하는 거 다음 걸 생각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수상 소감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는데 이분이 그냥 잘난 척하고 뭐 이렇게 되게 뭐 미국 뭐 아카데미 로컬 영화제 아니냐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그 시상식 올라가서도 이분의 기억력이나 이런 걸 보여준 게 딱 앞에 있다가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하고 눈이 마주치면 그분 얘기를 생각해내서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님이 계신데 제가 저분의 영화를 보고 영화 감독의 꿈을 꿨고 저분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게 뭐 제가 영화를 만드는데 좀 근거학조 같은 것이 됐습니다. 그 사람 놀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리스펙트 해주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요. 근거를 또 갖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변희봉 선생님 뭐 캐스팅할 때 저기처럼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제가 잘 찍어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고 자기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왔다는 걸 아니까 이제 이분이 마음이 움직여서 그럼 내가 영화를 한번 찍어보겠다 뭐 이렇게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뭐 마더의 김혜자 선생님 나온 것처럼 국민 어머니로 알려진 전원일기의 김혜자 선생님을 엄청나게 엽기적인 엄마로 만드는 그런 또 약간의 영화적인 또 재미도 주시는 분이시라서요. 이런 분하고 제가 어쨌든 2006년도에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게 근데 생각해보면 1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 제가 뭐 섭외를 하는 거나 이런 열정이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사실은 뭐 그렇게 또 초반에 나중에 잘 되겠지라고 할 때 생각하고 어느 정도 해봤자 잘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제가 이 책을 다시 보면서 그때 열정과 인터뷰 일을 섭외하기 위한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꽃 GV 같은 이제 의미가 있는 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이면 이제 저는 이제 연락이 안 되거든요. 번호는 알고 있지만 문자 보내도 워낙 문자가 많이 와서 답을 하기 어려우신 상황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좋은 인터뷰어가 되고 노력을 해서 다시 인터뷰를 요청을 드리면 인터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봉준호 감독이 괴물, 네. 그 깊이를 알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봤을 때 봉준호 감독의 깊이라는 건 네. 어떤 면에서 제일 크게 느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질문지를 미리 드려도 사실 이게 질문 준비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는데 6시간 동안 이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막히는 게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막힌 부분이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이제 그때 좀 저에 대해서요? 그때 딱 한번 근데 사실 저는 생각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혹시 나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지금은 좀 약간 성격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전화 통화하는 게 편하고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고 가끔 어떤 전화가 오면 놀란다, 깜짝 놀란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자폐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를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내가 이제 좀 달라지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이제 여쭤봤죠. 어떤 감독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 영화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록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이후의 행보를 봐서도 이분의 그 영화에 대한 사랑은 뭐 그런 지점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봉준호 감독님 사랑합니다. 또 인터뷰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